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창업 시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불황 속에서 오히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불황을 이기는 틈새 공략의 비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입안의 작은 사치를 꿈꾸는 남자 김장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잠깐만 화투를 이렇게 딱 치고 있어요. 아, 네. 예. 타짜는 아니고요. 예. 타짜는 아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넥타이로 멱살을 딱 잡으시고 오늘 아주 한껏 꾸미고 나오셨어요. 네네. 예, 오늘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식거리는 와플을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는 김장호 대표입니다. 네. 야, 와플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예상치 못한 의상을 준비하셨네요. 오늘. 네. 오늘은 강연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야, 예, 뭐 준비된 자세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지금 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비법이 있을까요, 와플? 네. 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예.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지갑을 닫게 됩니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가격이 저렴할수록 소비자들은 그 가치가 있으면은 지갑을 더욱더 열게 되죠. 그 점을 차감해서 제가 이제 길거리에 보통 이제 길거리 와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 와플을 매장에서 팔면은 정말 잘 팔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매장에서 팔고 있는 게 현재 저희 와플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를 내가 매장으로 갖고 오면 더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신 거예요. 오히려 월세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임대료가. 월세가 나가니까 방법은 저희도 길거리 와플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저희가 아무리 비싸 2,500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1,000원대를 많이 그것도 하루에 뭐 수백 명 그리고 많게는 뭐 1,000명 이상까지도 팔아서 이렇게 뭐 월세랑 뭐 인건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500원이 안 넘고? 그렇죠. 네. 보통 와플 한 1,000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네, 뭐 거의 뭐 1,000원, 1,500원 여기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1,000원인데 많이 파시네요. 네, 열심히 예. 팔아야죠. 준비하신 영상 있으시죠? 네. 그 영상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와플을 팔고 있는 부드러운 남자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가게인데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시선도 유도가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메뉴도 많아서 이 학생들한테 딱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남자들을 위해서 창을 작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저 우리 지금 와봐요. 자, 그래갖고 주문을 하면은 자 이렇게 번호표를 받죠. 그리고 화투패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방금 이게 다른 우리 학생이 주문을 했는데 이게 번호표가 위에서 나오면서 이게 창문이 열리면서 이제 와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와플을 왜 먹으러 왔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학생, 우리 11번 드균 학생, 괜찮아요. 자, 와플 맛있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이용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왜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맨날 사람도 많고 냄새도 좋고 그래가지고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와플이 왜 인기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이동하시죠. 자, 여기가 이제 저희 안쪽이고요. 자, 하나씩 보면은 이쪽 이제 와플 기계 조금 일반적인 가게에 비해서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 저희 이제 요즘 날도 많이 덥잖아요. 요즘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그럼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나오는 거. 그리고 요 한쪽에 이제 뭐 생크림이라든가 요즘에 뭐 인기 있는 누텔라 크림, 뭐 땅콩 크림, 그다음에 버터 크림, 그다음에 각종 시럽류들 이렇게 딱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와플 종류하고 또 만들어지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와플이 이게 구워집니다. 여기 지금 200도에 2분씩 하고 딱 구워지면은 그렇게 토핑을 해가지고 시럽류를 원하는 걸 뿌려줘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생크림이나 그 다음에 뭐 누텔라 크림, 버터류 요것들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럽을 추가로 이렇게 토핑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친구들한테 서비스로 제가 줬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야, 저런 식이군요. 예. 저는 그냥 매장을 생각했는데 저런 방식으로 하네요. 네네. 화투패를 또 이용해서. 네. 야, 또 다른 재미난 요소는 없습니까? 또 다른 재미난 요소는요. 일반적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안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뭐 다 만들어진 건 다 보이는데 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먹기 전에는. 예. 그래서 더 신기하게, 더 재미나게 보여줍니다. 재미나게, 더 네네. 신기하게 볼 수 있도록. 네네. 야, 지금 영상을 봤는데 약간 약도 오르고 그냥 먹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싸우고 포장해 오고 이런 건 없죠. 우리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좀 주신다든가. 좀 아쉽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즉석에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아, 굽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오시면 제가 하나씩 다 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니까 영상 보니까 이제 1호점이라고 네네. 적혀 있어요. 지금 몇 호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전국에 이게 본점 포함해서 약 14개 가맹점까지 있습니다. 14개 정도. 네네. 소잡은 창업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네. 연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연매출이야 저희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네.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게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예. 이게 연간으로 하면 약 20억 정도. 오. 그리고 방문객으로 한 150만 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정말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함, 현장 경험, 인맥 구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열었을 때 하루 매출이 1방문객이 한 50명이 안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10만 원도 안 된 거예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14개 매장의 띵똥와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띵똥와플 대표 김장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가정에서 정말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따로 이렇게 공부나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항상 뭐 남들이 다 알다시피 뭐 중위권, 뭐 하위권 이랬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셨는데 그 물건을 파고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그게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저는 그게 저한테는 더 재밌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대학은 가야 한다 이 말씀에 저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1998년부터 2000년도 그러니까 IMF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도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뭐 열심히 안 했지만 뭐 학비 대기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가고 그때 제 꿈인 창업도 해보자는 결심에 직업 군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직업 군인을 선택을 하게 돼서 이제 4년 반 정도를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무한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려면은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는 현장이 꼭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맥. 근데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녀야죠.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유명한 야채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자고 먹고 이 시간 외에는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새벽에 시장에 가서 물건도 떼오고 매장에서 정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2년간을 보내고요. 근데 중간에 많이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말이 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못 견뎌내면은 제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꾹 참고 그거를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높은 단계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인의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인원 관리 및 재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제가 필요한 거는 이론 및
회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업종의 외식업 프랜차이즈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에서 배웠던 거는 성실함, 그리고 현장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맥 구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아는 지인과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께서 이제 그때 당시 유행하던 떡볶이 집을 하자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험도 있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이 해보자고 합니다.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한 5,000원, 그리고 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만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 되게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처음 장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침이 열심히 나가서 일찍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도 잘 대하고 단골도 만들고 뭐 서비스도 주고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익혔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봤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상권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법 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로스쿨 제도로 다 전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뭐 영업 시간이 원래 10시였으면 뭐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연장하더라도 손님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대중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불황한 때도 또 맞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포함시키고 추가로 아까 안 됐던 부분 이제 상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주변에서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진짜 경험으로서밖에 배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대중적이고 뛰어난 가성비 요거를 찾아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와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자리 잡았던 것이 왕십리 역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상권이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고시촌처럼 뭐 인구의 유출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방학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방학 때는 조금 약간 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도 다양한 그 와플에다가 그 상권까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그 창이 되게 조그맣게 돼 있죠. 예쁜 아기자기한 창에. 근데 시선을 되게 이렇게 이끌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도심 속은 다 빌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동화 속에 뭐 분홍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그러면 지켜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뭐지? 그리고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뭐 장사는 하는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열었을 때 하루 매출이 1방문객이 한 50명이 안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10만 원도 안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가격 대비 컨셉 이런 게 다 맞다면은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서서히 그렇게 해서 입소문을 타고 품질도 좋고 맛도 괜찮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늘어서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매년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상승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루 이게 방문객이 1,000명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1,000명이지 되게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잘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경쟁업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저만의 재료가 아니라 어디서 이제 좋은 제품을 받아다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경쟁업체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저희한테도 계속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생각한 게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와플 믹스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이제 가게의 정확한 이름은 띵동 와플 앤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파우더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뭐 TV에서는 뭐 이렇게 되게 짧게 뭐 한 1분 만에 지나가면서 뭐 몇 번 연구하고 뭐 짧은 컷으로 뭐
밤낮이 몇 번 지나면서 이게 딱 성공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몇 번이고 많은 재료를 뭐 배합도 해보고 구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바꿔보고 온도도 바꿔보고 다른 것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만의 레시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님들한테 좀 더 자신 있게 이거 먹어보라고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그럼 손님들도 반응이 정말 가격 대비해서 훌륭하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럼 막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야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체인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가게 하나 조그만 데서는 되게 많이 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와플 믹스나 아니면은 뭐 요거트 파우더 뭐 이런 재료들을 공장에서 만들려면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먼저 선입금하겠다 아니면은 제가 그러면은 더 많이 사겠다 나중에. 근데도 업체들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아까 이제 외식업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친분 관계 및 인맥 관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인데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제품 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물류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보니까 이제 뭐 가맹을 이제 나가더라도 저도 이제 부담 없이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매장이 하나 둘 셋 넷 나가면서 올해 14개 매장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보시면은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꼭 일을 해보라.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와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 가게 차려놓고 보통 안 나오신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가게들은 대체적으로 오래지 않아서 몇 개월 후면 꼭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관심이 없으면은 손님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꼭 익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인맥을 꼭 쌓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를 만들고 싶은데 돈을 내겠다, 선입금을 하겠다, 업계에 관행을 원래 후입금인데 선입금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맥을 통한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 그 상태만으로는 뭐 매장을 늘려서 물건을 쓴다 이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하고 인맥을 두 가지 중시해서 구축해 나간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저는 이게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과연 네네. 이런 걸 창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들까? 정말 현실적인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얼마 정도 듭니까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뭐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통과가 됐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권리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 실제로는 이제 뭐 보증금이나 예.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면 가능한데 네. 문제는 그 권리금이 좋은 자리일수록 많이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지금껏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와플은 어떤 경쟁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와플은 경쟁력이 보시면은 네. 제가 뭐 아까도 뭐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 한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와플을 만들 때 연구할 때 어땠냐면은 예. 이거를 밀가루나 각종 재료를 엄청 사다 놔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다 배합을 해봅니다. 재료들을. 예. 그리고
온도 아까 뭐 TV에 나왔지만은 네. 뭐 온도나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상태가 다 달라져요. 이걸 하나씩 다 구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운 다음에 제가 먹겠죠. 네. 그럼 밥 안 먹겠죠. 그럼 몸에 계속 이제 와플이 차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한식이 아니라 이제 와플식이 됩니다. 와식. 그렇죠. 예. 예. 네. 요 상태가 이제 되면은 이제 좋은 맛이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잘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맨날 밥 안 드시고 탄수화물 안 먹고 와플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예. 이거를 먹으면요 와플 하루에 한 2개씩만 계속 먹잖아요. 예. 진짜 마른 사람도 2달 있다가 살찝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예. 지금 와플 별로 안 좋아하시겠어요? 질리시겠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또 새롭게 좀 개발하고 싶은 와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누텔라 와플이라고 그걸 새로 출시를 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이 악마의 크림이 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대중화됐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소비자 욕구나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은 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걸 또 출시를 하실 예정입니까? 네네. 창업 초기에 아마도 이렇게 기반을 잡기까지 많이 또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려우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창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진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딱 열었을 때는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자기가 딱 처음 열었을 때 기대 매상이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이다. 네. 근데 실제로 열었는데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럼 뭐 하루는 괜찮겠지, 이틀은 괜찮겠지, 2달, 3달은 괜찮습니다. 예. 좀 힘들긴 하지만. 예. 근데 잘 되는 가게하고 안 되는 가게를 겪어보면은 내가 요 마음을 그때 당시에 딱 풀어줄 게 아니라 지금 오는 손님한테 잘하면 이 손님이 또 친구 데리고 오고 내일 오고 한 번 더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누적되면은 다시 3, 4개월 있다는 다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객들한테 가장 잘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면엔 사실 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사람의 입맛도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트렌드를 달라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연구를 하시거나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있으세요? 네.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좀 제가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매장 근무도 하지만은 그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11시, 12시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은 싫어하지만 한 2주에 한 번씩은 새벽에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못 가죠. 그럼 이제 직원의 여자친구들이 싫어하겠죠. 예. 네.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주변 정보를 얻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서적을 참고해서 식자재를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추가할 건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이런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업이라는 게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운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릴게요. 와플이란 무엇입니까? 와플이란 그림입니다. 그림이요. 네. 네. 왜요? 제가 뭐 보셨다시피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운동을 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따로 그런 뭐 취미도 있지도 않았고요. 근데 저의 꿈은 딱 하나 창업이었는데 와플이 이 인생이란 흰색 도화지에 제 그림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예, 네. 예. 이거 준비하셨죠? 준비해야죠. 예.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네. 지금 뭐 저희 뭐 되게 막 한국에서 저희 뭐 이렇게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뭐 유학생도 있고 아니면은 관광객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플이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지금 띵동 와플을 많이 사랑해 주는 그 외국인이 있으니까 이거 해외에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인 마크죠. 그 세계에서 그 띵동 와플이 진출을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그 화투패를 들고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네. 예. 화투패를 아주 또 네. 어떤 이 그 창업하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와플 안 가져오신 것만 빼고는 아주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장호 대표님께서는요, 고객이 원하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을 통해 불황의 틈새를 공략을 하셨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겠죠. 여러분 역시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면서 성공 창업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크아웃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띵통와플 김장호입니다. 하고 지금 네.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화투패 들고 있어요? 이쪽 봐요. 괜찮아요. 와플 좋아하세요? 이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친구들한테 서비스로 제가 줬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